외국 언론에 비친 우리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제문제 취재하는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외신에 한국 보도가 넘쳐나죠? 예, 뭐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외신 예, 기자들. 한 번에 다 조망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네. 그런 분량인데요. 네. 뭐 백남기 선생 사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한 국면들 그리고 백만 촛불까지 네. 뭐 그런 보기 드문 시위 장면까지 입 있는 외신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변화무쌍한 한국 상황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한국 상황 이러니까 표현은 재미있는데 우리는 참 슬퍼요. 그렇습니다. 서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현재 진행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보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국 언론사들이 서울에 기자를 파견하는 이유는 90%가 북한 보도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남북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 정보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 7, 8년 동안 그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이 일부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무실을 철수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번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적어도 당분간이라도 기자를 파견하는 외신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뺐다가 다시 기자를 파견하는 언론사들도 많이 늘어났겠군요.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도 사무실을 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언론이 제일 열과 성을 다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언론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순실 씨가 검찰에 나갈 때 그때도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고요. 또 촛불 시위도 물론 생중계를 하는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 정부의 위기 상황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치는 파장 이런 여러 각도에서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촛불 시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있었던 대형 시위보다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에 어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무슨 대형 시위가 있었나요? 예, 최근에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그 일본의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동맹국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거기에 참전할 수 있다는 집단 자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들 예. 이런 것들이 작년 8월에 무더기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예, 안보법제라고 하죠. 여기 근데 반대하는 시위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반대하는 일본인들 가장 컸던 게 12만 명이 도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근처에 모여서 했던 시위가 있었고요. 그때도 많이 모였군요. 12만 명이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 해 2012년에 원전 제로,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에 무려 맞아요. 17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정서 이런 걸로 볼 때 굉장히 기록적으로 많이 모였던 시위였는데 그 서울의 100만 촛불은 그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관심이 뭐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예. 네. 자, 뭐 최근 보도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병원 이용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예.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는 외국에서도 많이 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도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같은 통신사에서 보도를 했고요. 길라임이라는 인물이 나온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중국, 일본 이런 데는 물론이고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총 14개의 나라 이상에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 같은 신문에서는 그런 동남아 국가 언론에서 로이터 기사가 실리는 방식으로 통신 기사를 실는 방식으로 보도를 꽤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사실 올 K-팝 또 원 한류 이런 한류를 소개하는 영문 영어 매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요. 어쨌든 해외 한류 팬들이 보는 매체들에도 이 시크릿 가든에 관련된 길라임에 관련된 기사들이 꽤 실렸습니다. 먼저 로이터는 뭐라고 썼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뷰티 앤 디톡스 클리닉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라는 TV 뉴스 보도 때문에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부유한 백화점 오너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턴트 우먼의 이름이 길라임이었고 배우 하지원 씨가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14개 나라에서 방영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나라 일에 간섭을 했고 특히 문화, 체육 분야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박 대통령이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 설명도 하고 예. 로이터는 뭐 정통 통신사고 아무래도 드라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정론지가 아닌 언론들에서도 많이 쓰겠군요. 예, 뭐 한류 관련 블로그 형태의 매체도 있고요. 예.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정론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한 그 연예 매체 이런 것들도 연예 전문 매체 있습니다. 이런 거. 예.
그래도 어쨌든 해외 한류 팬이 워낙 많고 그 시크릿 가든은 현빈 씨 때문에 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중소 매체들이 타전하는 기사라고 해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올 K-팝이라는 매체 기사를 잠깐 보면은 대통령이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다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웃음을 준다 이런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정론인데요. 로이터 기사를 실으면서 시크릿 가드 그 장면 사진 2개 그리고 박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고개 숙이는 사진 하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알겠습니다. 어울려서 실었습니다. 자, 최근 상황 좀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사들,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할 기사들 좀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2개를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자 서울발 기사로 쓴 게 눈에 띄었는데요. 제목이 대통령 스캔들은 부패라는 한국병이 치유되기에는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한국의 정경유착 구조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식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네. 부패, 뇌물수수, 횡령, 권력남용 이런 것들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모듈레이티드 약간 좀 조정되고 변화해 오기는 했지만 여전하다. 예, 박 대통령이 연루된 스캔들에서 보듯 한국의 공적 영역에서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 또 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던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것보다 지금 이 사태가 더 심하다. 네. 이런 미국 전문가의 논평도 실렸습니다. 아주 시야를 넓게 잡고 쓴 그런 기사네요. 예, 뭐 역사적인 맥락도 당연히 짚었는데요. 한국에서 보이는 부패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화의 결과였다라고 진단하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지원했고 또 1960년대, 70년대 형성됐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중요시되도록 만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박정희였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신문하고 인터뷰한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박 대통령이 재계와 정계가 맺은 동맹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그 박 대통령의 시계는 1970년대에 멈춰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이 외신 보도들을 쭉 정리하면서 항상 되풀이하는 얘기가 예.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런 시대에 졸업했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딱 이 사건이 터지니까 외신들은 우리의 역사를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졸업 못했구나. 예. 또 어떤 문구들이 눈에 띕니까? 예, 그 역사적 맥락 말고 뭐 한국 특유의 문화 이런 것도 짚었는데요. 예. 미국 외교협회 CFR의 유명한 한국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뭐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아주 자주 오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람인데 네. 한국 사회가 공동체를 아주 중시하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좋은 의미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뭘 부탁하면은 노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결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약간 계약 관계가 있고 또 한계가 분명히 있고 사회적인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딱 지적한 그런 말이네요. 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김영란법까지 제정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갔으니까 예. 좀 너무 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번 사태에서 포인트가 살짝 어긋나는 감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박 대통령 퇴임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이런 문제의 뿌리를 찾는 작업 이것도 동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위원장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해법이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지만 그 정치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함께 읽었고 예.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2개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예,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네.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조금 문제를 좁혀서 보는 기사였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예,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던 중앙정보부장처럼 언젠가는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런 소수의 참모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 네네. 그런 박 대통령의 디태치트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그런 추측을 더 키워왔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비선실세.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데 사실 전에 백남기 선생 돌아가셨을 때도 박정희 시절에 탄압받던 농민운동가가 그 딸이 대통령을 하는 시절에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외신들이 다 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제목을 안 단다.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번 사태에서는 그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 내력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도저히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다 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스캔들이 커지면서 박정희를 숭배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년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노년층이 등을 돌린다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우파 민족주의 언론을 표방하는 민족신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 거기에 대표 김기백 씨가 뉴욕타임스에서 했던 말이 노년층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적인 신분관계하고 공적인 업무도 구분하지 못하는 던더헤드 이게 우리말로 좀 멍청이 바보 이런 뜻인데 네. 라는 걸로 결국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는 못할 망정 먹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박근혜가 박정희를 죽였다. 예. 뭐 박근혜가 박정희 시대를 막았다. 뭐 종언을 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박정희 패러다임을 종언을 구했다. 이런 평가를 나오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미국의 정말 그 가장 큰 언론들의 분석 기사를 읽어봤고 다른 나라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예, 독일 최대 정론지 슈피겔이 그제 화요일자로 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정부에 대한 접근권, 그러니까 정부 문서나 뭐 업무에 대한 간섭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를 줬다면 헌법 위반이고 배임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 놓인 옵션으로는 자진 사퇴나 뭐 국회에 의한 탄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댐이 터진 것처럼 상황이 악화돼서 탄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독일. 예. 프랑스도 썼나요, 혹시? 예. 뭐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프랑스 신문이다 보니까 촛불 시위 때 거리에 등장했던 길로틴, 단두대 얘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단두대라는 게 프랑스 혁명 때 유명해졌던 거니까요. 맞아요. 예. 르피가로는 군중 속에 설치된 단두대는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에 휩싸인 지도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추락을 상징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외신들도 자기네 나라 사정,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뭐 일본 언론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만 촛불에 대해서 좀 놀랐고 부러운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읽혀졌고요. 반면에 중국 언론들은 자기네 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감정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촛불 시위 기사를 비교적 좀 드라이하게 사실 전달 위주로 전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조그맣게 쓰는군요. 중국은. 예. 일본은 크게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들은 이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을 자국 내 독자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예. 박정희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좀 잘못된 공동체 문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적하는 예. 그런 분석들이 주를 이루더라.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국제문제 취재하는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일본인들 가장 컸던 게 12만 명이 도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근처에 모여서 했던 시위가 있었고요. 그때도 많이 모였군요. 12만 명이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예. 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 해 2012년에 원전 제로,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에 무려 맞아요. 17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아, 사실 일본의 정서 이런 걸로 볼 때 굉장히 기록적으로 많이 모였던 시위였는데 예. 그 서울의 100만 촛불은 그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관심이 뭐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예. 네. 자, 한국 상황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한국 상황 이러니까 표현은 재미있는데 우리는 참 슬퍼요. 그렇습니다. 서글픕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현재 진행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보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국 언론사들이 서울에 기자를 파견하는 이유는 90%가 북한 보도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남북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 정보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 7, 8년 동안 그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이 일부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래? 사무실을 철수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번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언론에 비친 우리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제 문제 취재하는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외신에 한국 보도가 넘쳐나죠? 예, 뭐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외신 예, 기자들. 한 번에 다 조망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네. 그런 분량인데요. 네. 뭐 백남기 선생 사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한 국면들 그리고 100만 촛불까지 네. 뭐 그런 보기 드문 시위 장면까지 입 있는 외신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변화무쌍한 한국에서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촛불 시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있었던 대형 시위보다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에 어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무슨 대형 시위가 있었나요? 예, 최근에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그 일본의 집단자위권, 그러니까 동맹국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거기에 참전할 수 있다는 집단자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들, 예. 이런 것들이 작년 8월에 무더기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예. 예, 안보법제라고 하죠. 여기 근데 반대하는 시위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반대하는 또 적어도 당분간이라도 기자를 파견하는 외신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뺐다가 다시 기자를 파견하는 언론사들도 많이 늘어났겠군요.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도 사무실을 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언론이 제일 열과 성을 다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언론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순실 씨가 검찰에 나갈 때 그때도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고요. 또 촛불 시위도 물론 생중계를 하는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 정부의 위기 상황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치는 파장 이런 여러 각도의